예, 지금 보신 그래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인천에서 영흥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자립도는 뭐 247%라는 거는 뭐 2배 반, 인천에서 쓰고도 남을 정도, 2배 반 남을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예.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울산 다음으로 높다라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자립도에서 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 있었습니다만 3.9%입니다. 그러니까 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인천과 경기, 특히 인천에서 에너지, 전기, 전력을 가져다 쓰고 있다. 경기도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58%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247.3에서 예. 100을 넘는 나머지 147을 서울과 경기에 공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뭐 공급을 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석탄 연료를 많이 떼다 보니까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고 그게 이제 인천 시민들에게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아까 봤습니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울산 다음으로 인천이 높고 서울이 7개 특별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인천의 희생 위에서 뭐 서울과 경기도가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 이후의 구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은 인천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상 혜택은 다른 지역이 가져가면서 힘든 점은 또 인천이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심에 영흥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유연탄인가요? 석탄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동자 산업재해도 나왔고요. 화재도 1월에만 해도 2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영흥화력발전소 문제 인천시가 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약 3년 전에 서부발전에서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그런 아픈 기억을 떠올리시게 되는데 올해 1월에만 해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그 석탄 설비 그 낙탄 처리 중에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노동자 사고가 있었고요. 예. 열흘 후에 1월 28일에는 영흥화력 저탄장에서 이제 석탄을 보관하는 저탄장에서 이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진화 과정에서 이 매뉴얼대로 화재 진압을 하지 않은 관계로 또 노동자가 부상하는 뭐 이런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구 온난화 문제로 정말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고 뭐 이상 고온이라든가 홍수, 해수면도 올라와서 사라지는 섬이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영국에서 이러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지구 온난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온실가스 배출, 특히 인천 전체의 온실가스의 약 절반 정도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고요. 수도권 전체를 보면 약 20%를 영흥화력에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기에 폐쇄를 해야 된다. 지금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영흥화력발전소 6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1, 2호기를 2034년에 폐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4년 앞당겨서 2030년에 폐쇄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정부가 이거를 좀 받아들이지 않았죠. 뭐 이러한 과정에서 역시 이 환경오염도시 인천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천시가 보다 강력한 주장과 그러한 또 중앙정부와 협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 뭐 인천의 환경단체도 2030년까지는 폐쇄를 해야 된다, 조기 폐쇄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인천시가 그 에너지 정책을 아예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전 세계 각국을 보면 에너지 정책이 이 중앙 집중형에서 지역 분산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너지 수급을 중앙정부가 전부 컨트롤하던 거에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흐름을 반영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특히 수도권에서도 지금까지 너무 인천에만 희생을 강요했던 그런 구조로부터 이제 서울, 경기, 특히 경기도는 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그러한 것들을 각 그 서울, 경기, 인천이 좀 협의도 필요하겠고요.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문제는 지금 수도권 이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또 인천의 또 하나의 현안인데요. 비슷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쓰레기 매립지도 서울, 경기 쓰레기를 35년간 인천 소구에 갖다 묻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천이 계속 끌어안고 왔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야 한다라는 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환경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인천이 보다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 관련해서는 GCF와 같은 녹색 기후기금 여기에 대처하는 이거를 인천 송도가 유치를 했거든요. 그렇죠. 사무국을. 예.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나름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이런 석탄 발전의 문제점, 이거를 또 조기 폐쇄하는 문제, 더구나 이거를 폐쇄했을 때 당연히 뭐 가스라든가 원전 문제라든가 뭐 신재생 에너지 활용 문제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고 또 희생을 감수해왔던 인천이 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또